여러분, 2008년 9월의 여의도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길거리에는 담배 연기만 자욱했습니다. 평생을 금융권에서 구른 베테랑 브로커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주인을 잃은 이력서들만 굴러다녔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즉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던 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당시의 그 기시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15년 넘게 경제를 분석해온 전문가가 오늘 오기 직전까지 머리가 마비될 것 같다며 가져온 자료 때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AI 열풍으로 뜨겁고 세상은 온통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 보이죠? 그런데 그 화려한 전광판 뒤편, 우리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코끼리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아니면 얌전히 나갈지 모른 채 그저 모른 척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모대출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 우리가 다 알죠. 하지만 사모대출은 다릅니다. 돈 많은 고액 자산가나 연기금, 보험사들이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모여서 기업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장부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이 그림자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조 달러가 넘습니다. 리먼 사태를 촉발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가 1.3조 달러였는데 그보다 2배 이상 거대한 유령이 우리 곁을 떠돌고 있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 제로 금리일 때 나중에 AI로 대박 나겠지라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수조 원씩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는 치솟았고 대출 망이는 내년부터 줄줄이 돌아옵니다. 돈을 빌려줬던 거대 운용사 블랙스톤과 모건 스탠리는 이미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돈을 못 돌려주니 줄 서서 기다리라며 환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사,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연기금이 이 거대한 도박판에 엮여 있습니다. 만약 이 도미노가 무너지면 2008년의 그 담배 연기 가득한 거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장부 밖의 파산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사모대출이 정확히 뭐길래 전문가들이 이토록 긴장하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읍니다. 이건 우리가 다 지켜볼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이죠. 그런데 사모대출은 완전히 다릅니다. 블랙스톤, 아폴로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가 돈 많은 부자들이나 큰 기관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쓰고 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거예요. 밖에서는 누가 얼마를 빌렸는지, 이자가 몇 %인지 알 길이 없는 비밀의 방에서 벌어지는 거래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 미친 듯이 커졌다는 겁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제로 금리였죠? 돈은 넘쳐나는데 은행 예금 이자는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게 바로 사모대출이었어요. 은행보다 이자를 훨씬 많이 줄게. 대신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라는 말에 전 세계의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규모가 작게는 1.7조 달러, 많게는 3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돈이 장부 밖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주로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IT 업체들이었습니다. 당시엔 AI다, 비대면이다 해서 이런 기업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았거든요. 지금은 수익이 안 나도 나중엔 AI가 다 해먹을 거니까 괜찮아 라며 너도 나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금리는 무섭게 올랐고 약속했던 AI 혁신은 기대보다 천천히 오고 있죠. 심지어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거물들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사모대출로 간신히 버티던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신호가 포착됩니다. 최근 블랙스톤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 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들에게 잠깐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으니 줄 서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환매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대출은 주식처럼 오늘 팔아서 내일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에 돈이 묶여 있는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내 돈 내놔 라고 외치니까 운용사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옆 사람이 돈을 빼는 걸 보면 나만 늦게 뺐다가 나중에 썩은 대출 채권만 내 몫으로 남을까봐 너도 나도 앞다투어 탈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액 자산가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질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부자들 얘기지 내 통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이 사모대출이라는 유령이
여러분의 보험금과 국민연금, 주머니 속으로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최근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습니다. 자신들이 빌려준 대출 채권이 부실해질 것 같으니까 아예 생명보험사를 통째로 인수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어서 그 위험을 보험사 장부로 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보험사는 우리에게 받은 보험금을 아주 안전한 국채나 우량 채권에 투자해서 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돈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밖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위험한 사모대출 채권들을 보험사 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들이 줄파산을 해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실은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여러분이 평생 부어온 보험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험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08년 리먼 사태와 지금을 비교해 봅시다. 당시엔 복잡한 파생 상품이 문제였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에 위기가 터지자마자 순식간에 폭락하며 전 세계로 번졌죠. 그래서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모대출 위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공개 대출이라서 운용사들이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원금에 얹어주는 식으로 위기를 뒤로 미루며 덮어둘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터지지는 않겠지만 2년 안에 거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이미 쓰러졌는데 광부들은 산소 마스크를 쓰는 대신 카나리아를 새 장 뒤로 숨겨놓고 계속 땅을 파고 있는 꼴입니다. 특히 내년부터가 진짜 고비입니다. 제로 금리 시절에 빌렸던 수천조 원의 대출 만기가 내년부터 줄줄이 돌아옵니다.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기업들은 대출을 새로 갈아탈 때 엄청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AI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고 돈을 빌려갔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나둘씩 그림자 파산을 시작하면 그 도미노는 운용사를 거쳐 결국 여러분의 연금과 보험사라는 마지막 보루까지 덮칠 겁니다. 이건 설레발이 아닙니다. 이미 장부 밖에서 시작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폭풍이 오기 전 하늘의 색깔을 읽고 미리 우산을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금융위기라는 괴물은 모두가 대놓고 위험하다고 떠들 때는 잘 터지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모두가 코끼리를 보고도 모른 척할 때, 혹은 이번엔 다르다며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발밑에서부터 차오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깜깜이 투자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 상품의 운용 보고서를 열어보세요. 대체 투자나 사모 신용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이름도 모를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출금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현금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모두가 포모에 빠져 무리하게 빚을 내서 AI 관련주에 올라탈 때 여러분은 리스크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 자에겐 인생의 몇 안 되는 거대한 기회가 됩니다. 2008년의 폭풍이 지나간 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누군가는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들을 쓸어 담으며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고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부채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장부 위에는 보이지 않는 파산의 유령들이 떠돌고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실체를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의 설레발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의 신호를 읽으시길 바랍니다.